네, 안녕하세요. 탁권입니다. 2030 서울 플랜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 그런 정책이나 토지 이용 계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데 좀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읽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4장부터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4장 공간 구조 및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네, 4장 제1절 공간 구조 구상입니다. 공간 구조 개편 배경입니다. 네, 도시 기본 계획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2030 서울 플랜에서는 시민 참여형 도시 기본 계획의 가치와 핵심 이슈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간 구조 개편 분야에서는 미래상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가 반영된 공간 구조를 실현하고 핵심 이슈별 계획을 공간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핵심 이슈별 계획을 공간 계획으로 구체화한다고 하니까 핵심 이슈별 계획 이 부분이 3장이었잖아요. 잘 읽고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 바탕이 없으면 이 공간 계획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획 내용에는 삶의 질, 복지와 교육, 균형 발전 등 시민 체감형 과제가 많이 제한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공간 구조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광역 기반 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인 분야 외에 어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정책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심지 잠재력과 계획을 반영한 중심지 체계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지는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등 위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중심지의 육성과 향후 특화된 발전 전략보다는 권역별로 균등하게 지정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결과 중심지별 토지 이용 현황은 중심지 위계와 정합성 있게 나타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중심지별 토지 이용 현황은 중심지 위계와 정합성 있게 나타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심지별 업무 연상 면적 및 종사자 수 등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측정한 결과 부도심인 강남 지역이 이미 도심을 크게 성행하고 있고 영등포, 강남 지역,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지역 이 지역도 타 부도심에 비하여 매우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영등포, 여의도 등이 향후 서울의 공간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중심지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 잠재력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공간 구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간 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핵심 과제를 포함한 중심지 체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균형 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발 사업 위주의 물리적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들어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소규모로 조금씩 개발을 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은 권역 간 물리적인 지표의 비교를 통한 일괄적 지원보다 지역별로 특화된 잠재력과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 실태를 세분화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 방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심권과 동남권은 일자리, 의료 및
문화 서비스 등이 집중된 반면, 네, 동부권, 네, 서부권,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권역별 직주 균형 지수, 네, 가구당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네, 도심권과 동남권에 비해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 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서울이 있다고 보면 이게 동남권,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중심권이죠. 그러면 이 두 군데가 네, 일자리, 의료 및 문화 서비스가 좀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고요. 동부권과 서부권은 조금 낮은가 봅니다. 네. 공원 및 문화 기반 시설 역시 네,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어 특히 동부권과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네, 동부권과 서남권은 이런 공원 및 문화 기반 시설 역시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중심지 설정과 함께 중심 기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고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활권별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생활권 단위로 네, 공원, 녹지, 문화 인프라 네, 균형적인 확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5대 권역이죠. 네, 도심권,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이렇게 있고 네, 직주 균형자 비율 한 가구당 종사자 비율은 도심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네, 동남권 그리고 주민 1인당 공원 도시공원 면적은 네, 도심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서부권 정도 네, 서부권 네, 동남권이랑 도심권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높게 나타나네요. 네. 인구 10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네, 가장 높은 곳은 도심권이고 그 다음은 2.47 네, 동남권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대도시권 확장에 계획적으로 대응합니다. 네, 서울은 이미 1990년대부터 서울 대도시권의 확장에 따른 광역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2000년 이후부터는 네, 도심에서의 통근권이 2000년 이후 도심에서의 통근권이 반경 40km권으로 확대되면서 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경 40km. 네, 엄청난 거리인데 이게 서울이나 이거 경기도 계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로 출퇴근 통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뭐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방이라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는 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도 한 15km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뭐 40km 정도 나간다 그러면 거의 포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포항, 경북 포항. 여기가 대구라고 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이런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지방분들이랑 네, 서울분들이랑 네, 그리고 특히 일산, 파주, 성남, 광명, 안산, 의정부, 하남 등의 지역에서 시가화가 빠르게 진행돼요. 네, 일산, 파주, 네, 여기 운정지구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남, 네, 성남은 뭐 분당이 있으니까 워낙 유명한 곳이고 광명, 안산, 네, 의정부, 하남 등의 지역에서 시가화가 빠르게 진행돼요. 장거리 통근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 외곽의 주요 교통축 중에서는 네, 주거 중심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하여 기존 도심과 강남으로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공간구조는 네, 서울시 행정구역 내부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네, 향후 공간계획은 대도시권 확장에 따른 광역생활권에 부응하도록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권이 공동으로 대도시권 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네, 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네, 국가 경영, 행정 경영, 공공 경영, 네. 네, 2번 공간 구조 개편 방향입니다. 2030 서울의 공간 구조는 네,
미래상을 반영하여 소통과 배려의 공간 구조를 실현하고 서울 및 수도권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5개의 핵심 이슈별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 서울의 고유한 자연, 역사,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유지관리. 2. 도시 경쟁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개편. 3. 소통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발전축 조성 등 기본 방향.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본 방향은 서울의 고유한 자연, 역사,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유지관리. 2번 도시 경쟁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체계 개편. 3번 소통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발전축 조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간 구조를 설정하겠습니다. 소통과 배려의 공간 구조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양도성과 이렇게 여의도, 영등포, 강남의 어떤 3도심이 있겠고요. 3도심 그리고 광역적 중심지 7광역 중심입니다. 상암 수색 수색동이 이쪽에 있는 거군요. 이쪽이 서남권 마곡지구, 그 다음에 가산 대림, 그리고 잠실. 잠실은 뭐 예전부터 꽤 유명했던 지역인 것 같고, 가운데 용산도 있고요.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 중심지, 목동. 목동도 좀 그렇군요. 목동, 공덕, 신촌, 연신내, 불광, 미아, 동대문, 망우, 성수, 여기 봉천도 있고요. 사당, 이수도 있고, 수서, 문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호, 길동도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파주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는 동두천도 있고, 이쪽으로는 남양주가 있고, 이쪽으로는 성남, 분당도 있고, 이쪽으로는 수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덕양산이 이쪽에 있군요. 북한산도 여기, 북한산은 이쪽이고, 용마산은 여기 있고, 관악산은 여기 있고. 서울의 고유한 자연, 역사, 문화, 유산을 고려한 공간구조 설정입니다. 세계의 유수한 대도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도시가 가진 자연과 역사,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반영된 문화 등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반면 서울은 급속한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한강과 강남 등 새로운 이미지 요소를 창출하였지만 압축 개발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서울만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은 내사산과 외사산, 그리고 한강과 지천 등 자연자원과 전 시대에 걸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전통거리 및 골목길, 한옥 밀집 지역 등 서울의 고유한 특성이 묻어나는 역사, 문화, 자원을 공간구조의 중요한 요소로 발굴하고 유지하며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이 밀집한 한양 도성 지역은 역사, 문화, 자원이 밀집하고 있는 한양 도성 지역은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그 특성을 강화하고 일반 시가지도 지역마다 역사와 생활이 드러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형성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한양 도성, 여기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북한산, 덕양산, 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이렇게 하는 거. 여기가 이제 외사산이죠. 바깥쪽에 있다고 외사산. 바깥에 이제 4개의 산이 있다고 내사산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또 4개네요. 내사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체계를 개편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대도시인 서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적인 공간 구조가 요구됩니다.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중심지 체계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중심지 체계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양도성 기존 도심을 역사 문화 중심지로 지정하고 업무 상업 기능이 가장 집적된 어떤 강남 지역을 글로벌 업무 중심으로 지정 육성하며 금융 기능이 집적된 영등포 여의도를 국제 금융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여 미래지향적인 중심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권역 생활권별로 면적, 인구, 토지 이용, 특화 자원, 개발 가용지 등 생활권별 특성 및 장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중심지 설정과 중심별 특화 기능 육성을 통해 생활권별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3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북생활권과 서남생활권은 기존의 중심지로는 전체 생활권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 차원의 중심지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통 및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 대도시축 설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공간구조는 서울시 행정구역 내부를 중심으로 설정됐으나 향후 공간계획은 대도시권 확장에 따른 광역 개방형을 전제로 수립되도록 합니다. 중심지 설정, 생활권 계획, 교통계획 등의 수립 시 대도시권 차원의 광역생활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중심지와 경기 인천의 중심지와의 연계 발전축을 설정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공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주변 도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중심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 에너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지 체계는 수도권으로부터 통행 유입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중심지를 지정하거나 기능을 강화하여 권역 생활권 단위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도심 등으로의 장거리 통근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또한 도시철도망을 대도시권 차원으로 확장 연장하고 도시철도망, 철도를 중시한다고 지난 시간에 좀 읽어봤었습니다. 대도시권 차원으로 확장 연장하고 중심지 체계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서울의 중심지와 수도권 주요 도시들 간의 소통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다핵 연계형 중심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내외사산 중심의 환상 녹지축과 그리고 도심 용산공원 한강을 연결하는 남북 녹지축 등 공원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여기가 국제적 중심지 3도심이고요. 한양도성,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광역적 중심지 7광역중심입니다. 마곡, 상암, 수색,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용산, 잠실, 가산, 대림, 지역적 중심지 12지역 중심입니다. 목동, 공덕, 신촌, 연신내, 불광, 미야, 동대문, 망우, 성수, 봉천, 사당, 이수, 수서문정, 천호, 길동 이렇게 되고요. 외사산, 이렇게 외쪽에 좀 4가지 산이 있고 내사산 여기 안에 있죠? 이렇게 있고 교통축은 3도심, 수도권까지 직결되는 광역교통축, 중심지 간 원활한 연결을 위한 대중교통축이 되겠습니다. 3도심.
이런 축이 되겠고, 이렇게 축이 이루어져 있고, 네, 발전축은 3도심, 광역중심, 수도권 간 발전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축이 되겠습니다. 네, 재생발전축이 이쪽으로 이렇게 흰색 이렇게 굵은 선이 재생발전축이 되겠네요. 이쪽도 많이 개발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녹지축은 내 외사산 중심의 환상 녹지축. 네, 이런 식으로 녹지축이 될 것 같고, 네, 도심에서 농산공원, 한강을 관통하는 남북 녹지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지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방금 읽어왔고요. 네, 여기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